자,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4주차.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단지 내 상가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인데 제가 한 7가지 정도 유형으로 해서 큰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중개사님들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상가 투자 우리 1층에 있는 부동산이면 워킹 오신 분들 대다수 작은 보유력이 뭐 2, 3억, 많게는 10억 언저리라고 했잖아요. 그분 대다수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단지의 상가나 구분 상가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다섯 번째 키워드 단지 상가하고 여섯 번째 키워드인 구분 상가에 대한 투자할 때 유의사항이나 투자 포인트나 피해야 할 상가들 있죠. 이거는 중개사님 반드시 아시고 고객분께 물건을 소개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계속적인 고객 만족을 통해서 계속적인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한번 계약하고 단발성 끝나는 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쉽기 때문에 잘 좀 배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지 상가입니다. 이제. 자, 일단 아셔야 할 게 우리 중개사님들 주변에 보면 단지 내 상가에 보통 1층, 2층, 3층까지도 있지만 그냥 통상 1층과 2층 이상 업종으로 이해해서 어떤 업종들이 들어오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물건이 만약에 임대를 놔주세요 할 때 1층에는 이런 업종을 좀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2층 이상에는 이런 업종들을 집어넣으면 무난하게 임차인들이 들어왔을 때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안 느껴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공실 없이 가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지 상가할 때 1층과 2층 이상 업종에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층 같은 가장 많은 게 우리 중개사님들이 가장 큰 고객이시죠. 1층은. 사실 1층에 단지 상가에 부동산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40% 이상 점유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다음에 많은 게 편의점과 간혹 가다가 이제 쭉 연결해서 마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1층에 또 미용실이나 1층 들어오는 미용실보다 거의 남성껏 개념이 많죠. 남성껏이나 바보샵 개념 1층에 들어오는 개념이고, 세탁소. 또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무인 개념의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로봇 커피숍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요. 분식점도 많이 들어오고, 꼭점, 플라워. 그다음에 가장 또 많은 우리 치킨 호프 쪽이 1층에 들어오겠죠. 최근에는 또 1층의 단지 상가에 치킨 호프뿐만 아니라 이자카야 쪽도 많이, 꼬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자카야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는 정육이나 야채와 첨가. 예전에는 정육이나 야채 첨가가 별도로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를 감당 못하다 보니 대다수가 이제 멀티 개념으로 정육 플러스 야채 플러스 첨가를 다 하는 개념으로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개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여기서 업된 버전이 야채 첨가인데 약간 이제 프리미엄급 친환경 개념 있죠. 예, 고가 야채 첨가 개념으로 해서 이제 주문 구독 개념으로 이제 주문 개념으로 해서 이제 비싼 월세를 내면서 감당하는 이제 점포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영업이 되니까 버티고 있겠죠. 좀 우아하게 한데 최근에 이제 많이 생겼는데 이런 업종들이 이제 프리미엄급 야채 첨가가 버틸 수 있는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야채 첨가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우리 문구 펜시 같은 거 있죠. 문구야 놀자. 이 문구 펜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구야 놀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인 개념이에요. 문구 펜시도 옛날에는 항상 주인분들이 계셨잖아요. 지금은 문구 펜시도 프랜차이즈 자체가 다 무인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 없이 들어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대부분 문구 펜시도 무인 개념도 확산이 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2층 이상에 들어온 업종들은 우리가 태권 도장, 유도 도장, 이건 학원이 아니라고 했죠. 체육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 도장과 학원은 사실 좀 많지 않고 교습소가 많죠. 수학 교습소, 영어 교습소, 미술 교습소. 나중에 배우겠지만 교습소는 한 과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은 영업자 면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한 20평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층에 잘 많지 않고 대부분은 교습소 개념으로 교습소하고 태권도장, 유도도장 이런 거에 많이 들어오죠. 줄넘기 이런 것도. 그리고
월세 때문에 2층에 또 들어온 업종들이 2층 이상은 월세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방, 또 교회도 많죠. 그리고 병의원인데 병원은 없고 사실 의원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뭐 치과 이런 건 한의원 다 의원급이거든요. 의원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바뀐 게 배달형 음식점들이 2층 이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왜? 1층에 임대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만 1층에서 많이 버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배달 어플비라든가 라이더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배달형 음식점의 수익률이 15% 1,000만 원 매출 올리면 수익률이 15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못 버티고 2층 이상으로 올라가서 고정비인 월세를 줄이는 개념에서 2층에 많이 입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님들이 1층에 입점 업종과 2층 입점 업종들을 좀 아시고 빈 상가 나올 때 이렇게 중개를 해야겠구나 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라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안내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단위상가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아파트 세대수입니다. 여기 이론적으로 뭐 1000세대, 뭐 500세대 이상 미만에서 A, B, C 했지만 사실 물론 세대수가 뭐 4000세대, 5000세대는 좋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 세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세대수에 맞는 적정한 상가 개수가 있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물론 세대수가 일단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조건이 세대수가 많아도 적정 상가 개수가 됐을 때 괜찮은 상가 투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가장 많이 아시는 아파트 평형대겠죠. 뭐 대형 평형대, 뭐 중소형 평형대, 소형 평형대나 LH 뭐 임대형이 있죠. 뭐 제일 좋은 거는 밑에 후자입니다. 소비성이 제일 좋겠죠. 좋은 개념이고 또 뭐가 있냐면 물론 소형 평형이긴 하지만 LH 같은 경우는 상가 적정 개수가 나옵니다. 우리 상가 1000세대면 최근에는 1000세대면 상가 호수가 200개, 250개 나옵니다. LH 1000세대면 개수 아무리 많아도 30개는 안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LH 임대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자 개념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지만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동선을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상 제일 좋은 단지 상가 같은 경우 저는 나홀로 아파트가 최고라고 봅니다.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동선은 일단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신 입주민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좋을수록 좋겠죠. 아무래도 출구가 많게 되면 분산이 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동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는,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아파트 쪽 주차장은 사실 좋지 않고, 그리고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의 동선을 파악할 때는 우리 중개사님 잘 아시겠지만 딱 하나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동네에 우리 젊은 유모차 부대가 어디로 걸어 다니냐. 저는 직원들 교육할 때 그러거든요. 아파트 동선 체크는 딱 하나다. 유모차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그 동선 따라서 그 동선에 가까이 있는 호수에 들어가면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신규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어져 있는 게 도면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가는 특히 도면을 잘 보셔야 돼요. 도면 파악 없이 투자하시면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아파트 단지 상가나 주복에 신규 분양할 때는 분양사들이 판매를 하는데 도면 갖다 놓고 막 자세히 설명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가가 쭉 있는데 101호부터 125호까지 있다. 근데 나는 101호를 보고 샀는데 나중에 사고 보니까 125호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의 좌우를 잘못 아신 거고, 또 높낮이든 뭐 기둥이든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규 상가는 도면을 보시고 도면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하셔라. 그리고 혹시나 우리 중개사님들이 이런 신규 상가를 부동산 MGM 개념으로 소개하는 개념이면 반드시 그 분양 대행사 뭐 팀장인 본부장한테 연결될 친구한테 도면을 좀 달라고 해서 도면을 보시고 도면에 거기 GL 높낮이라든가 기둥이 있는지
네, 주출입구가 어딘 주차장 위치, 뭐 부주차장 위치 이런 동선들 있죠. 잘 파악하시고 가장 좋은 자리를 고객에게 소개하시는 게 우리 중개사님들의 실력입니다. 자, 나홀로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4동짜리가 보이네요. 4동짜리 아파트인데 439세대고 9층, 10층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주변에 보시면 다 농지인데 아파트가 딱 들어와 있죠. 이런 나홀로 아파트가 사실 단지상가 투자할 때는 최고입니다. 최고. 실제 모습인데 이게 1, 2층으로 있는 상가입니다. 자, 439세대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한 9개 정도 1, 2층 상가 개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가는 그냥 보나마나 안 가봐도 누군가는 임대를 하고 있어요. 왜? 439세대에 기본적으로 나홀로 개념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아파트에 딱 퇴근하고 들어오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 안에 기본적으로 식당, 치킨허프, 교회, 편의점, 부동산에 있을 거고 기본적인 세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가는 공실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상가들이 의외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상당히 좋고 공실 걱정 없고, 우리 상가 투자하신 분들이 중개사님 아셔야 할 게 걱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걱정이. 첫 번째가 공실 날까봐, 두 번째가 수익률이 안 날까봐, 이 두 가지 리스크를 해결하는 게 바로 나홀로 아파트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공실 리스크 없고 수익률 부분에서 업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중개사님들이 소개되고, 혹시 중개사님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나홀로 상가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서 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만 돼도 좀 멀 수 있으니까 1시간 바운드리 내에서 지역에서 이런 상가를 찾다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를 사두시는 게 대략 신경 안 쓰고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소자본으로 투자금 되게 작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중개사님들은 이런 마인드를 알고 계셔야 고객과 대화할 때 소통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